김민규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2023학년도 숙명여대 입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명여대 올해 입시에서는 조금 우리가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몇 가지가 생겼는데요.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 융합 인재 전형을 종합 전형을 폐지했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을 본다면 지역 균형 선발의 경우에는 5명 증가해서 251명을 모집을 하고요. 논술 전형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형, 종합 전형의 면접형이 있었는데 76명 증가해서 270명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형 190명 감소해서 149명을 모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어떤 인원수 변화가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작년에는 동일한 학과 내에서 면접형 따로 뽑고 서류형 따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연계열 학생들의 경우에는 서류형으로만 지원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 학생들은 면접형으로만 지원하게 이렇게 전형을 바꿨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꼭 좀 기억을 해 주셔가지고 지원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서류형은 누구만? 자연계열 학생만. 그 다음에 면접형은 누구만? 인문계열 학생만 지원하게끔 전형을 바꿨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수능 선택과목 지정에서 작년의 경우에는 통계학과, 의료학과, 인문계열이 국수탐에서 선택 제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IT공학과가 한 학과가 더 추가가 되어서 선택 제한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냐면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2023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에는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모집 요강에서는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숙명여대 역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논술 90%, 교과 10%로 일괄 선발한다라는 거. 사실 논술 전형에서 교과의 의미는 사실은 없습니다. 서울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논술 실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 등급 간의 극한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좀 현실화해서 논술 실력을 조금 더 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숙명여대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서류형으로, 그 다음에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면접형으로만 모집을 하고 자기소개서를 폐지를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약학부에서 지역균형 선발로 약학부에서 5명을 선발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시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수학 포함해서 3합 5, 탐구 하나 반영합니다. 덕성여대의 경우가 약학과가 수학 포함 3합 6인데 최저 2개, 그러니까 탐구 2개 평균이거든요. 그런데 숙명여대의 경우에는 3합 5로 물론 덕성보다는 하나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덕성여대의 경우에는 탐구가 평균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저학력 기준은 숙명여대나 덕성여대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학부의 경우에 지역균형 선발로 5명을 모집한다. 결국은 수능 최저가 관건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숙명여대의 경우에는 약학부 외에 가군으로 모집을 하는데 모집 인원이 인문계열 91명, 자연계열 57명, 총 148명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숙명여대 교차 지원이 어떻게 발생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갖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숙명여대의 경우에는 가장 큰 차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인문계열, 자연계열 지원하는 어떤 전형이 나뉘어지고 자소서가 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숙명여대 작년 입시 결과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아서요. 이 작년 결과 발표되면 다시 한번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숙명여대 2023학년도 입시 변화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